뭐야 왜 26분이지? 뭐지? 얘들아 17번부터 볼게요. 자, 17번은 x에 관한 3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서로 다른 세 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그럼 얘게 x에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고 감마 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우리 봐주시면 이 알파 플러스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은 마이너스 81이 되는 얘가 될 때 4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감마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아 미안해, 플러스가 아니지, 곱하기 4 플러스 감마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세 근을 진짜 구해서 풀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왜 이렇게 멀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세 근이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 베타, 감마로 식을 만든 거잖아.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여기 인수분해된 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일단은 x는 1이라는 근이 있네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와주시는 건데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와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두 근과 1로 본다면 여기 나머지 두 근이 그냥 알파, 베타면 표현하겠다, 그렇죠? 그 두 근의 합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을 1로 봐주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내가 이 두 근 알파, 베타를 얘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본다는 거는 얘 한 근을 1로 본다는 거죠. 즉 감마가 1인 경우에요. 즉 감마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을 만족시키는 두 분을 알파라 베타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가 될 거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a와 b가 될 거면 추가적으로 여기 써줘야 되겠네요. a와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로 여기다 넣어서 관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넣어서 관찰을 해주시면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마이너스 a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81이 된대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81이거든요. 야 근데 우리 a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전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자체는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될 건데 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 8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지금 감마가 1이 아닌 걸 찾았어. 그럼 두 번째는 감마가 1이 아닌 거니까 즉 알파든 베타든 나머지 두 근 알파든 베타든 감마가 1이 아닌 거니까 두 번째는 알파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베타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냥 둘 중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즉 알파가 1이 되거나 우리 감마가 1이 아닌 경우예요. 즉 알파가 1이 되는 경우고 감마가 1이 아닌 경우니까 우리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이 두 근 얘를 알파 베타라고 봐고 알파 베타로 본 게 아니라 감마랑 어떤 베타로 보고 나머지 이 알파가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가 1이고 감마가 1이 아니다.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만족하는 그때 두 근 x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감마랑 어떤 베타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감마랑 베타가 될 거니까 감마와 베타를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게 알파가 1이고 요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감마 델타를 베타를 써야 되는데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표현하는 거는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81이어야 되는데 우리 알파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가 되면서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야 근데 지금 봐봐 관찰을 해보시면 어쨌든 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즉 마이너스 음의 정수가 된다는 거죠. 음의 정수. 우리 제곱해서 음의 정수가 된다는 거는 얘가 지금 뭐일 수밖에 없어요? 허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i의 전체 제곱해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갔나요? 그럼 순허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감마랑 베타는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마와 베타를 우리 A 플러스 해도 되나? P 플러스 Q라고 해야 돼. P 플러스 QI와 그 다음에 우리 베타를 P 마이너스 QI로 설정할 수 있겠죠. 왜냐? 혈례복수수 설정하는 이유는 이 세 개가 모두 개수실수일 때는 두 근이 혈례복수수로서 작용한다.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넣어가지고 관찰해 주시면 이 P와 Q를 그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 자체가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Q 넣어가지고 P 넣어가지고 관찰해 주시면 자 2 플러스 2P 마이너스 2QI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지? 마이너스 Q I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리해 주시면 우리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또 나눠줘야 되겠죠. 자 실수 부분은 2 플러스 P 실수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3QI가 되는 거고 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 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81은 풀마 9i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일단은 얘 자체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므로 우리 P가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므로 이 P 플러스 2가 0 그럼 따라서 P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고 실수 부분 0.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우리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QI가 되는 건데 걔가 풀마 9i가 돼야 되므로 우리 Q는 G 아니고 Q는 풀마 3이 되겠네. 오케이. P가 마이너스 2고 Q가 풀마 3이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냥 Q가 3이라고 생각하면 이 감마가 다 없네. 이 감마가 P가 3이고 P가 마이너스 2고 Q가 풀마 3 P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i라면 감마가 그 다음 베타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가 되겠다. 그때 이제 알파가 1이 될 거니까 요런 식으로 세 근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세 근을 설정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 값 구해주시는 거니까 4 플러스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2 마이너스 3i와 2 마이너스 2 플러스 3i죠. i가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4 빼기 9i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9 13 그래서 5 곱하기 13이 돼서 6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찮죠? 이가 무조건 감마가 1일 수는 없어요. 감마가 1이 아닐 때랑 아닐 때를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허근 개념 이용해서 즉 혈례복소수 개념 이용해서
우리 그대로 넣어주시고 순허수가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 이용해서 P와 Q를 특정 지어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혹시 뭐 하는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뒤에 시간 없으면 좀 오래 해도 되니? 앞으로 좀 보내고 싶어. 그래야지. 볼게요. 그 다음에 18번. 18번. 자, 18번은 x에 관한 4차 방정식 2x 제곱 플러스 k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10의 2x 제곱 플러스 k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인 거니까 야 우리 같은 거 있잖아. 여기 같은 거 있으면 치환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근데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 구해주세요 라고 되죠. 그럼 일단은 치환하자. 2x제곱 플러스 kx를 뭐 a로 치환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16은 여기잖아요. 그럼 28 풀 해주시면 a 플러스 2와 a 플러스 8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럼 얘를 다시 치환한 거를 다시 돌려주시면 자 2x 제곱 플러스 kx는 마이너스인데 넘어가 주시면 플러스 2가 0이 되거나 혹은 2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8은 0이 되면 되겠다. 그렇죠? 얘가 되거나 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건 넘어가 주시면 a 플러스 2가 0이 되거나 혹은 a 플러스 8이 0이 되는 이 k 값을 x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x 값이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얘는 뭐 어떤 거 하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둘 다 미안해요. 자, 중에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 하나, 여기서 실근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중근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근중근일 수가 없는 이유는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둘 중 하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된다는 이유는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얘 그래프 해석해 주시면 돼요. 봐봐, 우리 2차 방정식의 해석은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즉 얘가 fx라고 하고 얘가 gx라고 한다면 즉 야 fx랑 gx의 관계를 봐주시면 fx에다가 플러스 8만큼 한 게 gx의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그림으로 봐주시면 우리 fx의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이 fx의 함수가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가 될 건데 거기보다 8만큼 위에 거기보다 6만큼이죠. 플러스 6만큼 위에 있다는 게 이 gx라는 함수 즉 gx라는 함수는 우리 fx에다가 플러스 6 즉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라는 fx에다가 플러스 6 해버리면 플러스 8이 되는 거잖아요. 이 뜻은 즉 fx에서 나오는 모든 함수 값들을 플러스 6 해주시면 뭐가 된다? gx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위쪽으로 6만큼 올려놨다. 그러면 거기와 x축 관계를 봤을 때 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봐봐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x축이 이렇게 지난다고 해보자. 이게 x축이 아니라 x축. 그러면 실근이 지금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는 거죠.
나오죠. 지금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들아. 그럼 4개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4개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2개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2개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얘가 얘보다 뒤에 있으니까 기다려봐. 해석하고 있어. 뭐야? 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럼 x축을 조금씩 올려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여기 점 하나 만나네. 만나요. 점은 만나네. 근데 x축이 좀 더 올라가면 점이 몇 점이 돼? 2개가 점이 되겠죠. 그럼 2개 점이 되다가 이렇게 될 때 몇 개 점이 돼요? 3개. 그러다가 4개가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칠근을 가진다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을 딱 몇 개로 만들어야 된다? 2개. 2개로 만들어야 된다. 딱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들아. 이거 가져오세요. 근데 시각이 최고야. 손으로 고르죠. 아 이거 지우고 해야 되잖아. 이거를 못 보여주잖아.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얘들아. x축이 이렇게 되는 거면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분홍색의 관계를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초록색, 얘 초록색은 x축과의 서로 다른 주식을 만든다는 거죠. 얘 판별식 4분의 D 안 되네. D가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로 해석해 주시고 첫 번째. 얘는 지금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거기에 K 값이 나올 거라고. 이해됐나요? 판별식 D1 해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C네요.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K가 4보다 크다라는 거네. 자, 두 번째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8이죠 얘들아. 8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아요. 그럼 K는 막 8에서부터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두 판별식의 K의 범위를 연립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해 주시면 자 1번의 부등식의 해에 의해서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 자 2번의 부등식의 해에 의해서 마이너스 8에서부터 8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그럼 결국 둘의 공통적인 범위니까 얘 또는 얘가 나오겠죠. 즉 x가 마 8부터 마 4까지 혹은 x가 4부터 8까지라고 써주신 다음에 얘들아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겠지. 이거 서술형 나오면 이것만 딸랑 쓸 거잖아. x는 5, 6, 7 됐죠? 싹 다 더해주시면 18 이거 아니고 이해갔나요? 서술형은 어떻게 써야 될까 니가? 내가? 그래프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프 그리고 사실 식으로 할 거면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C를 표현해 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C를 표현해 주시면 판별식 D가 이렇게 될 거잖아 얘들아. 네. 그럼 64 이렇게 될 거잖아. D를 보면 식으로 표현해 주실 거면 이렇게 될 거지. D1 이거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해석하지 말고. 그럼 어쨌든 둘 중 하나에다가 지금 서로 다른 주식을 맞아야 되니까 둘 중 하나를 지금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봐주시면 K제곱 이 D2 봐주시면 D2 여기 써져 있네. D2 봐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64잖아. 근데 얘가 0보다 크게 돼버리면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지. 왜냐면 K제곱 그대로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64가 얘가 더 작은 값인데 이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큰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이해갔어요? 그럼 얘는 작은 값이 큰 값이 0보다 크고
작은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제 식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얘는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가진다. 뭐 이렇게 그림을 안 보면 식으로는 이렇게 판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우 그냥 이해는 이해가 네 개는 지금 그 뭐라고? 유지가 뭐라고? 야 이거 별거 아니고. 아 별거 아닌 거라고? 알았어 그럼 여기까지 해주고 18 지울게요. 하래요? 아 그 다음에 19번 야 19번은 뭐 어디 뭐 다른 거 있니? 네? 다른 뭐 종이 있으면 적을 사람 있으면 다른 종이에 적어놔. 저 19번 이거도 안 돼.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저번에 근데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는 안 적어. 아오 그냥 맨 뒤에 있잖아. 맨 뒤에 유료 맨 뒤에 있네. 꼭 있네 거기. 저 적어놨어요 다 이거. 야 근데 와서 보자. 자 봐봐. 자 x에 관한 연립부등식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죠. x에 관한 연립부등식 이렇게 돼 있고 여기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와 자 a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알고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대. 야 근데 둘을 연립했더니 해가 지금 몇 개와 나온다는 거야 범위가? x는 p보다 작다. 즉 얘가 봐주시면 뭐 여기 p를 기준으로 공통된 부분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 근데 우리 이거 몇 차 부등식일까? 몇 차? 얘 몇 차일까? 몰라요. 2차. 얘 몇 차? 2차 라고 했겠지. 아니까 안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2차, 2차라고 봐주시고 예상을 해보시면 봐봐. 얘 부등식의 해는 각각 얘 그 알파, 베타 얘가 0이 되는 x값이 알파, 베타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 감마, 델타라고 해보자. 즉 부등식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때 범위는 알파, 베타 사이가 되거나 혹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이거 벌어지는 범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감마, 델타가 돼서 이 사이 값의 범위거나 혹은 얘가 지금 감마, 델타인 벌어지는 범위가 된다는 거죠. 야 근데 어쨌든 얘 두 개를 연립해서 공통적인 해를 찾는 거잖아. 근데 지금 벌어지는 범위죠. 사이 범위가 아니잖아. 그쵸? 그럼 일단은 경우에서 얘랑 얘는 다 지워버려야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어떻게 해서든 봤을 때 얘와 얘를 어떻게 해서든 봤을 때 자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고 자 그 사이에 감마 델타를 그려서 이 하나의 범위를 만족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찾아줘. 있을까? 야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알파 여기가 감마 써놓으면 야 사이 범위다 그치? 여기 나온다 그쵸? 그치? 안 되지. 왜? 여기도 반드시 존재할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지금 두 쪽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몇 쪽이 나왔어? 하나. 한 쪽이 나왔다는 거죠. 즉 2차 부등식으로 보면 2차 부등식 보면 벌어지는 범위에서는 항상 해가 두 쪽이 나올 거예요. 2차, 2차로 연립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하나만 나왔으니까 2차, 2차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차, 2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차, 2차가 안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라고 해주시면 이 경우를 봐주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면 어쨌든 2차식과 뭐 2차식이 이렇게 되는 거와 1차식이 요렇게 2차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미안합니다.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다와 1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를 관찰해 주시면 갑자기 x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보다 크다 라고 돼 있고 1차식의 범위냐 1차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1차식을 그렸을 때 여기를 p라고 한다면 1차식과 x축의 교점을 1차식 p라고 한다면 요렇게 돼가지고 이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차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x가 p보다 작다. 얘를 만족시키는 두 개의 연립적인 해를 봤을 때 얘가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에 P가 이렇게 있거나 혹은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즉 범위가 이 범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공통 범위가. 이해 갔어요? 즉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둘 중 하나는 몇 차식이 돼야 된다? 둘 중 하나는 1차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를 만들려면. 이해 갔나요? 반쪽짜리를 만들려면 1차 함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반쪽이 아니라 두 쪽이 됐어. 야 근데 너네 문제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둘 중 하나 반쪽짜리. 오케이 너네 했어? 이렇게 했어. 반쪽짜리인 거 알았지? 그러면 x가 p일 때 보세요. 풀어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거를 관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일단은 x가 p보다 작아야 된대. 야 그럼 기억부터 빨리 기억부터 하고 해석을 해봅시다. 기억이랑 니은이면서 해석이 다른 거라.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 p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a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위에 연립 방정식은 그대로 2차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b 살아있는데 1차항의 개수 이렇게 살아있네 플러스 b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는데 야 둘 중에 하나가 2차식이어야 되는데 이미 2차항의 개수가 살아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돼있으니까 얘를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누구를? 얘를 1차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얘를 1차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